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지금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께서는 아마 일전에도 자폐와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말이 느려서 걱정이라면 혹은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별달리 나아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면 특히 그러실 텐데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말이 늦는다고 해서 모두 다 자폐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자폐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최대한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을 못하면 다 자폐일까? 방금 말씀드렸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폐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우리 아이가 말이 느리면 근처 전문기관에 방문을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이유가 말이 느리면 무조건 다 자폐는 아니지만 자폐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을 잘 못하는 아이가 1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들께서는 10분 모두 우리 애가 말이 늦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이는 그 말이 느리다라는 증상은 10명 모두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10명 중에는 단순하게 언어만 늦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자폐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적 능력이 부족한 아이,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 너무 예민해서 말이 안 트이는 아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 아이가 말이 느리면 아이의 방향에 대해서 부모가 먼저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둘째, 만약 우리 아이가 자폐라면 평생 말을 못하는 걸까? 만약 우리 아이가 현재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말이 빨리 트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데리고 소아정신과에 방문해 보실 수 있어요.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의 진료 및 검사를 통해 아이의 자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폐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소아정신과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께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병원을 예약하셔서 아이와 함께 방문해 주셔야 해요. 왜 그렇느냐? 자폐라는 것은 말을 못한다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 이지쌤은 지금까지 언어 치료를 하면서 수백 명의 자폐 아이들을 만나왔어요. 청소년기가 되어도 거의 말을 하지 못하는 수준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말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폐 아이들의 언어 능력은 사실 굉장히 그 수준의 차이가 다양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이가 지금 말이 늦는데 1년 정도 언어 치료를 하셨대요. 근데도 말이 전혀 안 늘고 있다는 거예요. 자폐는 아닌데 말이 안 늘고 있대요. 그래서 이지쌤한테 와서 언어 치료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머님 소아정신과에는 다녀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병원은 안 가봤는데 제가 봤을 때 자폐는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우선 전문가에게 우리 아이에 대한 진단을 먼저 정확하게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그렇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왜 자폐라는 단어를 두려워하는가? 우선은 언어 능력 때문이에요. 다양한 연구들에서 자폐 아동 중에 20%에서 30% 정도는 무발화 수준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무발화라는 것이 단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몇 개 정도의 단어나 문장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배워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해요. 모든 자폐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20%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만약에 단순 언어 지원이잖아요. 그럼 언어 치료 열심히 받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가정 지도를 해주시면 말이 트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아이가 자폐일 경우에는 말이 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안 트일 수도 있는 거죠. 20~30%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자폐입니다. 제가 아까 자폐 아이들은 언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폐 중에는 어느 정도 말을 배울 수는 있어도 그걸 상황에 맞게 쓰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위주의 말만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배우기는 배워내는데 그걸 써먹지를 않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럼 결국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겠죠. 특히 화용 언어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사귀거나 다양한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게 되어요. 그 다음 자폐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걸 설명하거나 내 자신을 지켜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또 특정 감각에 너무 빠지거나 특정 감각이 너무 예민해서 독특한 행동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상동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행동들을 아이가 계속 하다 보니 역시나
사회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우리 아이가 자폐라면 일상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힘이 들 수 있겠죠. 또 현재까지 자폐라는 질환을 완전히 낫게 하는, 즉 완치하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아이가 커 가더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니, 자폐가 낫지 못하는 병이면 언어치료고 감각통합치료고 이런 거 다 받아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치료는 지금 아이가 보이고 있는 그 행동들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주는데 중점을 둡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소아정신과도 병원이니까 병원에 가면 우리 아이가 낫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폐는 두통이나 상처 같은 게 아닙니다. 두통이나 상처는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하면 다 낫잖아요. 이렇게 낫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증상을 좀 더 연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지 아이. 네, 오늘은 저 이지쌤이 자폐와 언어 능력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린 시기에는 부모가 아이를 봤을 때 또는 주변 사람이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자폐인지 아니면 다른 어려움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하루하루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워지기도 해요. 집에서 엄마와 아빠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건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요. 최대한 빨리 정확한 확인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더라 였어요. 또 후회도 늦지 않게 되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자폐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뵙고 있다 보니 자폐 관련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마음이 가볍지만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 이지쌤은 언어 발달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